재배를 하다 보니까 방치가 돼서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된 복숭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적고 완전 야생입니다. 야생. 그래서 이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돌복숭아나 개복숭아처럼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관지라든가 천시, 폐에 참 좋은 재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때요, 이제 효소를 만들거나 발효 건강차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재료를 오늘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좀 낫. 요걸 설탕 좀 싸다. 지금 이게 효소 담으려고 그러게 되면 용기에 이거에는 이걸 빼내줘야 돼요. 네. 이걸 빼내줘야지만은 네. 평창되는 것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지 않는 명품 효소 만드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용기 바닥에 이제 설탕을 깔아주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이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편편하게 이렇게 바닥을 펼쳐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여기다가 이제 복숭아를 이제 채우면 돼요. 그래서 이제 70% 정도를 채우면 돼요. 그래서 70% 이상 되게 되면 액이 넘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재료는 이제 70% 정도의 용기에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돌복숭아, 이게 야생 복숭아, 방치한 복숭아인데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매실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이런 방식은 매실이나 이제 팽자나 천년초 열매, 백년초 열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방식이라고 봅니다. 원래 이제 잎 같은 경우에 조금씩 들어가도 상관없어. 하나 넣죠. 조금만.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쉬워. 위에다 설탕을 뿜으면 돼. 뿜으면 새로 이제 다 들어가. 네. 이거는 완전히 이제 덮어줄 필요가 없어. 완전히. 그래서 액이 이제 굉장히 빨리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미리 덮어줄 필요가 없고 이 발효가 되면 액이 이제 서서히 올라온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쭈글쭈글해서 떠. 그 뜨게 되면 이 나날이 한 것이 공백이 조밀해져. 그럼 그 위에다 설탕을 또 덮어주면 돼. 그래서 오늘 들어가게 되면 기본 원리에서 보게 되면 설탕을 깔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설탕을 이어줬잖아요, 그지? 여기 이제 만약에 1kg면 재료가 1kg면 설탕은 50%밖에 안 들어가. 500g에 들어가서 오늘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액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고 설탕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쭈글쭈글하게 뜨잖아, 그지? 요 떴을 때에 잘 살펴봐가지고 곰팡이가 하나 생길 무렵에 나머지 설탕을 갖다가 한 200g 정도를 위에다 또 덮어주면 돼. 그러고 나서
또 그 상태가 또 일어난단 말이거든요. 네. 그럼 또 덮어주고 있으면 돼.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탕이 녹지 않으면 더 이상 이어줄 필요가 없다. 네. 첫 번째 여두든 두 번째 여두든 설탕이 안 녹으면 이어줄 필요가 없어. 네.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네. 설탕이 60% 들어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70% 들어가는 지역이 있고 네. 80% 정도 들어가는 지역이 있어. 네. 그 환경, 온도와 네. 바람, 뭐 청정 지역에 따라서 그렇게 일어나지는데 네. 그래서 총 들어가는 설탕은 80%야. 기본 레시피는 네. 80%인데 네. 설탕이 녹지 않으면 이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네. 70%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네. 60%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일일이 80%다 이어줄 필요는 없다. 일단 설탕이 다 녹았는데 음. 녹아서 없어지고 난 뒤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어줄 필요 없어. 곰팡이가 안 생기면 어. 설탕이 다 녹아도 넣을 필요가 없이. 그 대신 곰팡이가 하나 생겨날 무렵되게 되면 그거 하나만 빼내주고 네네. 뭐든지 하나부터 출발이거든. 네. 한꺼번에 싹 일어나지가 않아. 네. 그래서 그거 하나 빼내주고 거기다 설탕을 한 200g 넣어주면 돼. 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어주는 이유는 네. 이게 발효보다는 삼투압적 발효, 삼투압이 더 중요하다. 네. 그래서 재료 안에 있는 성분들을 완전히 뽑아줘야지만 네. 씨에 완전 살이 다 달라붙게 되는 거야. 네. 네. 그지? 네. 그러면 이 탕에 성분이 다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과일 같은 거나 열매 같은 경우에는 덜 익었을 때 해야 돼. 네. 익으면 네. 삼투압이 안 일어나. 네. 오히려 탱탱해진다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하게 되면 설탕을 왜 이어주냐 하게 되면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농도, 그죠? 네. 농도를 맞춰주는 사항도 되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설탕이 이렇게 되면 발효가 점점 빨라져. 과속화돼. 차로 한다면 60km도 출발했는데 설탕이 하면 70km, 80km 이렇게 발효가 축진돼 버려요. 그러게 되면 액이 탁해져. 탁해지고 향이 다 날라가. 그러니까 발효라고 하는 의미는 쪼개고 분해가 되고 된다고 하는 의미를 붙는 거고 네네. 삼투압은 분해가 되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재료의 성분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재료를 뽑아내기 위해서 설탕을 중간중간에 이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60km로 내가 출발해서 차를 운전한다면 계속 60km로 가야 되는데 설탕이 있으면 70km, 80km로 돼. 그러면 성분이 달라져.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알코올이 생겨나죠. 네. 그렇죠. 알코올이 생겨나게 되고 알코올이 생겨나게 되면 초산 발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네. 내중에 식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만드는 거 대부분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뚜껑을 이래 닫고 발효에 들어가면 돼. 네. 근데 이걸 완전히 닫으면 안 돼. 네. 네. 살짝 닫기든 힘으로 네. 해서 닫기든 요 상태 하게 되면 네. 요걸 빼내주자는 거지. 네. 요거 왜 빼내주냐 하면 밀봉이 완전하게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요 나사에서 네. 발효가 일어나면 가스가 차잖아, 그지? 네. 가스가 요 새로 나와. 네. 요 새로 나와. 그러면 이게 뚜껑이 열려. 네. 그러면 매일 봐가지고 요 상태로 이렇게 네. 다른 걸로 담았더라도 네. 요렇게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요렇게 해놔. 네. 그렇게 되면 요 위에만 보면 바로 이게 열렸으면 네. 톡한 게 보이잖아. 네. 그러면 요건 닫으면 돼. 네. 근데 이것을 닫지 않으면 네. 이 안에 그 팔이라든가 지금 뭐 곤충. 그 개미. 저게 그 뭐야 하루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네. 그러면 이 안에 구더기가 생겨난단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향이 다 날라가. 그래서 이게 매일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 네. 확 닫으면 안 되지만은 네. 닫기는 상까지는 닫게 해줘야 돼.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그렇게 되면 색과 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근데 이 열려 있으면 색도 변질하지만 맛도 바뀌어요. 이런 하나하나가 관리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일지를 써 놓는 거야. 오늘 다만 그 날짜하고 그 양하고 그러면서 내일 액이 언제 나오고 또 색깔이 어느 정도로 점점 진해지잖아, 그지? 그런 과정들을 갖다가 일지를 써서 체크를 해놔야 돼. 그러면 그걸 보고 항아리로 내중에 발효를 할 때 항아리 속은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일지를 써놓고 하게 되면 발효가 언제 일어나고 애기 얼마만큼 며칠 날 언제 나오게 되고 색은 어떻게 들어가게 되고 발효가 끝났을 때는 어떤 상황이 이런 것을 갖다가 사진이든 내용을 써놓는 거야. 이렇게 일지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이제 자료가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연구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허가를 내거나 식품 허가를 냈을 때 다 참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발효가 2, 3개월이야. 그러니까 전국이 한 달 정도의 평차가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저 밑에는 따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발효가 빨라지게 되고, 강원도나 이런 산골짜 이런 데는 발효가 늦어지니까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가 발효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한자 근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발효가 다 일어나게 되면, 다 끝나게 되면, 발효가 일어날 때 거품이 막 생겨나죠, 그지? 근데 발효가 끝날 때 거품이 사그러져. 그러면 요 액하고 공기하고 맞닿는데, 띠를 잔잔하게 띠를 불러. 그러면 거의 발효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돼. 그것이 내중에 되면 그게 하나도 없어져. 안 생겨. 그러면 그때에 이제 분리를 시키면 돼. 액하고 재료하고 분리시켜서 숙성에 들어가면 돼. 숙성은 이게 이제 최소로 6개월 이상을 숙성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 먹을 수가 있어. 그런데 오래 숙성할수록 더 좋다는 거야. 와인처럼. 그래서 이게 흔들어주고 뒤집어주고 하게 되면 공기 속에 있는 초산균이 들어가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1대1로 설탕을 넣어버리니까 당도가 높아서 미생물이 활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원액을 너무 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물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방법은 매실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팽자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고 천년초 열매나 백년초 열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은? 일단 복숭아는 제가 지금 저번 주에 제가 매실을 담아 보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 매실 담는 방법이랑 지금 얘랑 방법이 지금 그러니까 맞네요. 매실이 어디 있어? 이런 용기에 있어? 대구에. 요런 용기인데 이제 플라스틱. 될 수 있으면 이제 유리로 바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제 기관지, 천식, 폐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요즘에 미세먼지가 많이 생겨나는 거니까 잘 만들어서 활용을 하면 참 좋죠. 그리고 이걸 중간중간에 사진이든 동영상 찍어서 나한테 보내야 돼. 그래야지 확인 작업을 해주지. 그러니까 며칠째는 발효가 요 정도로 일어났는데 액이 어느 정도 올랐다. 사진을 찍고 동영상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게 되면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사항을 갖다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오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스스로가 통화하고 그 사진을 보려고 관리가 돼요. 그래야지만 기술이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점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바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여가지고 확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황설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백설탕을 이용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설탕, 복분자 같은 경우는 신설탕을 해야 돼요. 왜? 색과 향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이 황설탕을 하게 되면 색이 죽어버려요. 향도 맛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재료의 맛이 근본적으로 안 나타나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알아서 어떤 재료는 신설탕을 해야 되고 어떤 재료는 황설탕을 해야 되는 부분을 잘 인식을 해야 돼요. 여기서 설탕이 좋고 나쁘고는 없는 거예요. 이거 먹이로 사용할 뿐이에요. 이미 얘네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발효가 진행되고 있는 화학적인 작용이 잘 나타나게 하는 사항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됐지? 네. 감사합니다. 관리가 더 중요해.